자, A형 12번입니다. 예, 이제 채론이죠. 갈로아 이론인데, 위수 175인, 차수가 175인 다항식 fx가 유리수체 q에서 기하기라 그랬어요. 그죠? 기하기고, 그 기하 다항식의 q의 분해체를 k라고 잡았고, 갈로아군 g, f알파 이퀄 제로가 되는 알파인 k가 존재해서 다음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g의 위수 k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g의 위수 k. 그 다음에 g가 순환군이 아니라면, 부분체의 개수 L, K와 L을 구하라. 이 두 문제예요. 일단 이제 여기서 갈로아 이론 내용을 잠깐 살펴봅시다. 갈로아 이론 내용을 잠깐 살펴봅시다. 자, 여기 일단 갈로아 이론에서 뭐 사자성어 뭐 잘 아시죠? 갈로아 이론에서 유한정규는 분해체다. 유정분해, 그죠? 유정분해, 그 다음에 분해유정, 그 다음에 표수형인 체의 대수의 확대체는 분리확대체다. 영대분리, 그 다음 표수형인 체의 유한확대체는 분리확대체, 영이분리, 그 다음 표수형인 체의 분해체는 갈로확대체. 자, 0분의 갈. 그 다음에 유한확대체이고 분리확대체면 유분단이죠. 그죠? 유분리단. 그 다음에 유유단. 이렇게 됐죠. 유유단. 그 다음에 유한체의 유한확대체는 갈로확대체이고, 갈로하고는 순환군, 그죠? 그래서 유유갈순이죠. 유유갈순. 그 다음에 위수 P의 N제곱인 체는 ZP 위의 분해체다. 필충 조건이죠. 그 다음에 신입생의 지수법칙에서 A 플러스 B의 P제곱,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고, n번 반복하면 A의 P의 N제곱 더하기 B의 P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다항식 fx가 x의 P의 N제곱 마이너스 프로베니우스 다항식이죠. x 마이너스 P의 N제곱 마이너스 x인 ZPX에 대해서 f가 위수 P의 N제곱이라는 말은 스플리팅의 fx의 ZP다. 그죠? 요거. 그 다음에 f가 그 알파인 ZP의 바로서 F 알파 이퀄 제로. 그러니까 이 프로베니우스 다항식의 해들의 모임이 결국 이제 위수 P의 N제곱인 체가 돼서 GFPN이 된다. GFPN이다. 갈로아 필드, 위수 P의 N제곱이 갈로아 필드다. 그죠? 그 다음에 갈로아는 기본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E가 F의 갈로아 확대체라는 조건이죠. F가 갈로아 확대체라는 조건 하에서, 자, 이거는 F와 E의 중간체들의 모임이고, 갈로아군의 부분군들의 모임이고, 이 둘은 1대1 대응 관계가 되는데, 램다가 뭐냐? 램다 K는 여기서 이제 갈로아의 E의 K가 되죠. 그죠? 밑으로 들어와요. 자, 그렇다면 램다는 전단사가 되죠. 전단사라는 말은 1대1 대응 관계가 된다. 이 둘의 관계가. 그 다음 램다 인버스 H는 픽스 H다. 고정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K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제 램다 K, 램다 L 하면은 반대가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램다 K, 램다 L 차수하고 같아지더라. 그죠? 자리 바뀌고. 그 다음에 HK 마찬가지 램다 인버스의 J가 램다 인버스 J, 램다 인버스 K, H, 램다 인버스 H, 램다 인버스 J 있으면은 요게 반대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램다 인버스의 J가 앞으로 나오고 램다 인버스의 H가 뒤로 나오더라.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규 확대체라는 말은 이제 램다 K가 F의 정규 확대체란 말은
램다 F가 이제 램다 F가 그 램다 K가 램다 F의 정규 부분군이다. 램다 K가 램다 F의 정규 부분군이 된다. 그죠? 램다 F가 더 크죠? 그죠? F 램다 F 정규 부분군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규 부분군과 아이디얼 뭐 요 관계인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라서 그냥 간단하게 쓰고 말 거예요. 자, 이게 곱하기 연산이 지금 이제 n이 G의 n이 G의 부분군일 때 AN BN ABN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연산 여기 둘의 AN BN을 ABN으로 정의한 이 연산이 이것의 잘 정의된 이항 연산이 된다라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좌익여류, 우익여류 서로 같은 것이다. 이게 정규죠. 그래서 n이 G의 정규 부분군이란 말은 부분군으로서 뭘 만족한다? 좌익여류와 우익여류가 같은 거예요. 그죠? 뭐 AG, GN equal NG 할까요? 그냥 GN equal NG 임의의 G인 G에 대해서 이게 동시조건이고 정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동시조건으로서 왼쪽으로 GN의 G 인버스가 N이 된다. 임의의 이거 이렇게 되고 GN G 인버스가 N에 포함된다만 해도 되죠. 그죠? 그 다음 GN G 인버스가 N을 포함한다만 해도 돼요. 임의의. 근데 여기 이 조건을 제일 많이 쓴다 그랬어요. 이 조건은 결국은 G를 G에서 가지고 오고 N을 N에서 가지고 왔을 때 GN의 G 인버스가 N에 들어간다. 이 조건 명제를 쓰면 된다. 그죠? 이것도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이에요. 이거. 자, 아무튼 이 조건 가보면 자, A12번 일단 아까 전에 봤지만 자, 지금 그 갈로와 군을 이렇게 봤을 때 미수 K를 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순환군이 아니라면 K 부분체의 개수 L을 구하라 그랬어요. 결국 이제 갈로와 기본 정리를 써야 되겠는데 갈로와 군의 미수를 구하기 위해서 차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건 당연할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미수 P 그러니까 소수 P에 대해서 군지의 미수의 양의 약수 K 양의 약수가 됐다면 G의 실로 P 분군이 유일하면 뭐예요? 정규다. 실로 P 분군은 정규다. 유일하면 정규다. 그죠? 즉 NP 이꼴 1이면 실로 P 분군의 개수가 1개면 지금 N이 G의 실로 P 분군 실로 P 분군이라는 것은 P의 거듭 제곱으로 을 위수로 갖는 부분군으로서 뭐예요? 맥시멈이죠. 극대죠, 극대. 자, 요거 된다는 뜻이죠. 역도 성립해요. 실로 P 분군이 정규가 되면 유일해요. 역은 제2실로 정리 때문에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거 요런 얘기인데 조금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기출문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17년 시행 기출하고 이제 유사한 문제가 되겠는데 자, 쉽진 않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시다. 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봅시다. 이제 fx를 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유리체 위에 175인 미수가 차수가 175인 다항식이라 했으니까 이제 이것의 fx의 분해체에서는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x-알파1 x-알파 175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죠? 최고 차이 개수가 뭐 얼마가 됐든 간에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자, 이렇게 됐고 알파1부터 알파 175까지는 이제 분해체 K 원소에 이제 스플리팅에 fx q가 되겠죠. 분해체는 뭐든 뭐 그 안에서는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갈로아 군의 미수인데 갈로아 군은 갈로아의 K의 Q였어요. 그렇다면 K하고 그죠? K하고 Q하고
요 차수가, 그죠? 차수가 얼마냐라는 것이 결국은 갈로와 군의 위수와 같을 것이다. 언제? K가 Q의 갈로와 확대체일 때. 갈로와 확대체가 된다는 사실은 아까 0분의 갈이에요, 지금. 0분의 갈. K가 표수 0인체 위의 분해체잖아요. 그러니까 표수 0인체잖아요. 표수 0. 표수 0인체 위의 분해체예요. 스플리팅 fxq니까. 그래서 이게 갈로와 확대체예요. 갈로와. 되니까 이 차수가 갈로와 군의 위수와 같아져요. 묻는 것은 갈로와 군의 위수였죠. 그러니까 K를 이 차수를 이용해서 답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0분의 갈, 표수 0인체 위의 분해체니까 갈로와 확대체다. 그런데 이 차수를 계산을 그냥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일단 이제 여기서 이 알파라는 적당한 근을 갖고 와서 이렇게 된다는 이 조건이 사실은 이게 정규 부분군의 조건하고 연계가 된다라는 사실에 착안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알파를 가지고 와서 그걸 Q의 알파라고 봅시다. Q의 알파. 물론 여기 알파는 이 근들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알파는 적당한 알파 i겠죠. 그죠? 알파는 적당한 알파 i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걸 L이라고 봅시다. 요걸 L이라고 봅시다. 요걸 Q의 알파, 요걸 이제 L이라고 볼 거예요. 보면은 이게 알파를 보존시켜 주니까 이게 아마 정규성을 만족하게 돼서 이게 정규 확대체가 된다면, 자, 여기 알파라는 것이 적당한 알파 i였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fx가 기하당 q에서 기하기라고 했어요. q에서 기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i의 q의 기하 다항식은 뭐하고 같아요? 알파 j 다른 것들하고 다 똑같아져요. 왜? 다 기하 다항식 fx예요. fx가 이 알파 i들을 근으로 가지니까, 그리고 q의 기하기니까. 그래서 알파 i들은 알파 j, 다시 말해서 얘들은 서로가 뭐예요? 다 q에서 켤레 원소가 돼요. q에서 켤레 원소면은 정규 확대체면은 뭐예요? 다 집어넣어 버려야 되죠.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게 q의, 보세요. q의 알파 1, 알파 175하고 같은데 그게 실제로 뭐예요? 확대체, 형식적으로 확대체이긴 하지만 이 둘은 서로 같아지더라 이거죠. 같아지는 이유가 알파 i하고 알파 j는, 알파 i와 알파 j는 q 위에서 켤레 원소가 되기 때문에, 켤레 원소면은 알파 i가 들어가면 알파 j 나머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같아져 버리죠. 그럼 결국 열쇠는 정규 확대체라는 조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된다면 결국은 이건 둘은 완전히 같아졌고 이 차수를 알 수 있죠. 이 차수가 뭐예요? 디그리의 알파 i의 q인데 그게 뭐죠? fx잖아요. 차수가 fx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그리 알파 i의 q가 되는데, 알파 i가 이 알파고요. 이것은 결국 디그리의 fx와 같아지죠. 그래서 175가 된다. 물론 이게 이제 결국은 요거는 그냥 같아지니까, 그죠? 이 차수가, 이거는 당연히 1이 돼서 이제 결국 K는 얼마? 175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규 확대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정규 확대체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은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해야 되죠.
여기서는 이게 갈로아 K에 지금 제일 큰 K니까 여기 Q이고 이게 G죠. 그죠? 갈로아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거는 갈로아의 K의 K죠. 이거는 뭐예요? 자명이죠. 자명. 아이덴티티. 그렇다면 이쪽은 이제 L, 갈로아 K의 L이죠. 그죠? 이렇게. 자, 갈로아 K의 Q. 갈로아 K의 Q. 요걸 G로 봤어요. 그럼 이걸 이제 편의상 H라고 본다면, 그죠? H라고 본다면, 이제 부분군이 되죠. 부분군이 되고. 근데 이게 정규 부분군임을 확인한다면, 요걸 확인할 수 있다면, 결국 이제 정규 확대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다 얻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정규성을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정규성은 어떻게 체크하느냐? 요게, 자, 이렇게 되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부분군인 건 틀림없으니까, 이제 정규성, 이렇게 갑시다. 정규성. 시그마를 G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죠? G는 갈로아의 K의 Q죠. 그 다음에 타우를 H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H는 뭐냐면 갈로아의 K의 L이죠. K의 L이라는 것은 갈로아의 K의 Q의 알파예요. 그죠? Q의 알파. 라고 봤을 때, 이제, 이게, 시그마, 이제, 그 시그마 인버스의 타우의 시그마가 뭐예요? 다시 들어가면 되죠. H에 다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시그마 인버스의 타우의 시그마가 어디 들어간다? H에 들어간다.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이걸 H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지금 시그마 인버스의 타우의 H 시그마가 H에 들어간다. 근데 H는 뭐냐면은 H는 요거잖아요. 갈로아의 K의 Q 알파잖아요. 맞나요? 그럼 생각해 봐요.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어차피 K에서 K로의 시그마와 타우가 K에서 K로의 자기 동일사상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자격이 되려면 Q알파의 아이덴티티가 그 Q알파로 줄이면은 시그마 인버스의 타우의 시그마를 Q알파로 줄였을 때 그 뭐가 돼야 될까요? 아이덴티티의 Q알파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덴티티 Q알파가 된다는 말은 이제 Q알파의 모든 원소를 자기 자신으로 태워보내야 되죠. Q알파의 모든 원소들은 어떤 꼴이에요? 알파를 유리수하고 거듭 제곱하고 곱하고 한 그런 꼴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뭘 만족하면 될까요? 시그마 인버스의 알파만, 시그마 인버스의 타우의 시그마의 알파만 뭐예요? 요게 알파 자신으로 보내주면 Q알파의 모든 원소는 자기 자신으로 보내진다는 건 당연해지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것이 지금 가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적당한 알파인 F알파 이퀄 제로. 알파가 적당한 알파라는 뜻이고 알파 i라는 뜻이고 타우 알파가 알파이면 다시 말해서 타우 알파가 알파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더라라는 사실을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타우 알파가 알파라는 사실은 당연해요. 왜? 여기 있잖아요. 타우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Q 알파에서는 항등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타우의 Q 알파 이꼴 아이덴티티의 Q 알파이므로 그죠? 이므로 타우의 알파는 알파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결국 뭘 알게 되죠? 저기 있는 조건 타우 알파 이꼴 알파면 타우의 시그마의 알파는 시그마 알파가 되고 그러면
시그마 인버스 양변 시그마 채버리면 타우의 알파, 타우의 시그마는, 시그마의 알파는, 그죠? 이게 뭐예요? 알파가 된다. 그래서 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정규성을 확인했으니까 정규 확대체다. 그러니까 모든 알파 i와 모든 알파 j는 뭐예요? 서로 켤레 원소라서 알파 i가 들어가면 나머지 다 들어가게 되더라. 결국 같아지더라. 근데 이 차수는 알파 i의 q의 차수와 같아지죠. 근데 그것은 알파 i의 q의 기하학당식 fx니까 175더라. 175고 1이니까 175. 따라서 이제 최종 결론 그냥 요까지만 하면 되겠죠. 정규성은 요 됐어요. 그냥 요 정도 하면 풀이가 됐죠. 그냥 자세한 건 또 해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합시다. 갈로아 이론의 기본 정리에 의해, 근데 여기 의해 K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K 갈로아 군의 위수인데 이것은 K의 Q의 차수고 이것은 디그리의 fx와 같아지고, 그죠? 자, 이게 175다. 물론 175 인수분해하면 5제곱 곱하기 7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뭐 상세한 거는 이제 해설에 다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하나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갈로아군 갈로아 학대체가 된 이유는 여기 뭐예요? 0 분해 갈이죠. 표수 0인체 위에 분해체는 갈로아 학대체, 그죠? 0분의 갈. 표수 0인체 위에 분해체이기 때문에 갈로아 학대체. 그래서 여기 이제 갈로아군의 위수와 여기에 이게 K가 Q의 갈로아 학대체라는 조건이 여기서 쓰였죠. 갈로아군의 위수와 갈로아 확대체 차수가 같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이제 K의 부분체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물론 G가 순환군이 아닐 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G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G는 위수가 뭐예요? 방금 봤지만 175였어요, 그죠? 5의 제곱 곱하기 7. 자, 에 대하여 G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K, 당연히 이제 갈로아 이론 기본 정리에 의해서 L 이꼴 K의 부분체의 개수는 G의 부분군의 개수와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G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으로부터 그죠? 이걸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G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위수가 5의 제곱 7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G가 이제 순환군이 아니라는, 그죠? 순환군이 아니라는 조건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5의 제곱 7이라면은 이제 첫 번째 위수가 5의 제곱 7이면은 실로 부분군들이 N5를 생각하면 위수 5, 실로 5 부분군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이제 N5가 1 모듈로 5고, 그죠? N5는 1 모듈로 5가 되고, 그 다음에 175의 양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5의 배수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1하고 7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이제 N5가 여기 안 돼서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G의 실로 5 부분군이 정규가 되고, 이것을 H라 본다면 이제 이게 G에서 정규가 된다, 그죠? 물론 실로 5 부분군 H는 H를 두 개를 G의 실로 5 부분군, 그게 이제 G에서 정규가 되고,
미수 25가 되죠. 5의 거듭 제곱 중에 제일 큰 거. 미수 25. 물론 이제 H는 미수 P 제곱이니까 ZP, ZP 아니면 ZP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Z25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7도 한번 봐야 되겠죠. N7을 보면은 실로 7부분군의 개수. 이것도 자 보면은 1 모듈로 1 N7 모듈로 7이죠. 자 여기 뒤에 175의 양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7에 대해서는 1이 돼야 되니까 7의 배수가 될 수 없어서 될 수 있는 것은 뭐 1, 175 양의 약수 중에 7의 배수 아닌 것은 5, 25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죠. 그죠?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돼야 되니까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N7 이꼴 1. 자 여기서 아까 보조 정리를 쓰면은 자 K가 나오죠. K를 G의 실로 7부분군, 실로 7부분군이라고, 이게 이제 유일한 실로 7부분군이고, 이게 당연히 G에서 정규가 된다라는 사실. 실로 7부분군은 위수가 7의 거듭 제곱 중에 제일 큰 건 7밖에 안 되죠. 그래서 K는 위수 소수니까 위수 P면 ZP죠. 그럼 Z7이 된다 이거죠. 네, K는 Z7과 동형이다. 그죠? 이런 결과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H와 K가 각각 H와 K가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H 교집합 K가 자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기 좀 다시 쓸게요. 좀 이따가 여기서 이제 니은으로서 H와 K가 교집합하면 미수가 뭐예요? 미수가 5 곱하기 5와 25와 7의 양의 약수 1되므로 결국 H 교집합 K의 미수가 1이 돼서 자명밖에 안 되네. 그죠? 따라서 G는 H와 K의 내직적이죠. 내직적이고 내직적은 항상 외직적과 동형. 그래서 HK. 근데 H가 Z5 아니면은 Z25였고 K는 Z7이었으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뭐 다 이게 순차적으로 쭉 나오는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Z7 혹은 Z25 Z7 이거밖에 안 된다. 그죠? 근데 G는 비순환군이므로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G는 동형이기를 뭐밖에 안 될까요? 위에 거밖에 안 되죠. 그죠? 이건 순환군, 순환. 이건 비순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건 안 되고 그죠? 위쪽만 돼요. 그래서 결론이 Z5, Z7과 동형이 되더라.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부분체의 개수인 동시에 부분군의 개수죠. 그래서 일단 요 결론이 나왔으니까 요것이 부분군의 개수를 헤아려 주면 되는 거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2번 단계 G가 뭔지를 찾았으니까 기본 정리, 갈라 이론의 기본 정리를 써서 부분체의 개수는 부분군의 개수와 같더라. 자, KL 이꼴 K의 부분체의 개수 이꼴 G의 부분군의 개수. 기본 정리. 갈로와 이론의 기본 정리.
자, 그런데 이것은 G가 Z5, Z5, Z7이니까 이것의 부분군의 개수를 헤아려 주면 되겠다. 그죠? 개수. 이걸 이제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걸 찾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도입으로 이제 여기 사실 5, 5, 7 하면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순환군이면은 예를 들어 25, 7 같으면은 25, 7 순환군이죠. 25와 7이 서로 쏘니까 Z25, Z25, Z7 이거면은 이게 순환군이잖아요. 25와 7이 서로 쏘니까. 그럼 이게 Z175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분군의 개수는 175의 양의 약수의 개수죠. 그래서 5제곱 곱하기 7의 1제곱이니까 6개예요. 6개. 6개를 다 바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같으면 지금 부분군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미수별로 따로따로 이제 체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조금 계산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참고로 여기 안에 원소들의 미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A, B, C인 이제 도입이에요. 이거는 A, B, C인 Z5, Z5, Z7에 대하여 자, A, B, C의 위수는 A, B, C 위수는 어떻게 되죠? LCM의 오더 A, 오더 B, 오더 C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계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만 묶어서 생각해도 돼요. LCM의 뭐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A, B와 오더의 C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뭐 B, C 묶어도 되고 뭐 그 A, C 묶어도 되고 이건 묶는 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묶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이걸 찾을 때 뭘 생각할 거냐 하면은 부분군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부분군을 다 한꺼번에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부분군을 미수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수 1인 부분군의 개수 이건 그냥 자명 한 개밖에 없죠. 그죠? 자, 위수 얼마인 거? 위수 5인 거? 위수 얼마? 위수 이제 양의 약수가 지금 요게 175니까 그죠? 170 아까 위수가 175니까 어떤 게 있나요? 6가지죠. 위수 25인 7부터 할까요? 7인 부분군의 개수. 위수 7인 부분군의 개수. 그 다음에 위수 25인 부분군의 개수. 그 다음에 위수 35, 7호 35, 그죠? 35인 부분군의 개수. 그 다음에 위수 얼마가 남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수 175인 부분군의 개수. 이렇게. 위수 175인 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걸 다 각각을 구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럼 위수 5인 부분군의 개수는 위수 5인 원소의 개수에서 뭐예요? 각각의 5의 위수 5가 순환이기 때문에 그죠? 자, 거기서는 위수 5인 원소들을 구해가지고 그것 중에서 뭐예요? 각각의 위수 5인 순환 부분군들이니까 그죠? 그 순환 부분군은 생성원의 개수, 다시 말해서 위수 5인 원소의 개수에다가 파이 5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위수 5인 원소의 개수에서 나누기 파이 5, 파이 5분의 1. 4네요. 4분의 1. 근데 위수 5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자, 여기 생각해 보면은 요 5의 약수, 5의 약수, 7의 약수죠. 그죠? 요게 어디 원소? 1, 5. 요거 어디 원소? 1, 5. 여기 어디 원소? 1, 7. 그죠? 그러면 여기 위수 5가 되려면은 여기 5 여기 뭐 1 아니면 5, 1 아니면 5, 1 아니면 7인데 여기는 1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뭐예요? 1 되는 경우만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Z5
Z5에서 자명 0,0 뺀 거 다. 그죠? 요거에서 4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25 빼기 24, 4, 6이네. 그죠? 6개. 그래서 일단은 여기 1개, 여기 6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수 7, 이것도 역시 순환군이죠. 그러면 미수 7인 원소의 개수, 미수 7인 원소의 개수 곱하기 파이 7분의 1. 파이 7은 6이죠. 7과 서로 소인 거. 자, 미수 7인 원소들은 어떤 거예요? 1, 7 될 수밖에 없죠. 미수 7이 되려면은 여기서 자명 빼고 다니까 여기 사실상 Z7 빼기 제로 하나 뺀 거 요거죠. 곱하기 6분의 1 하면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미수 25 이것도 순환군 이건 아니죠. 순환군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미수 25인 부분군은 Z5 제로밖에 안 되죠. 이건 한 개밖에 안 돼. 그죠? 미수 Z5 제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 35인 거 이거는 순환군이죠. 역시. 그러니까 미수 35인 것은 뭐예요? 미수 35인 원소의 개수, 미수 35인 원소의 개수 곱하기 파이 35분의 1. 미수 35인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5가 되려면은 자, 5 여기가 5가 나오고 여기가 7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5가 지금 요게 35가 요게 5가 되고 요게 7이 돼야 되니까 결국 여기는 뭐예요? 00만 아니면 되고 여기는 7이 돼야 되니까 1이 아니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개수가 Z5 빼기 00 그죠? 곱하기 Z7 빼기 0 그래서 이게 24 곱하기 6이죠. 곱하기 파이 35 파이 35는 이제 요 5, 7, 35니까 4, 6분의 1 4, 6분의 1 그죠? 그래서 4, 6분의 1 하면 4, 6, 4 6개네 그죠? 그 다음에 비읍해서 미수 175인 부분군의 개수 요게 한 개죠. 자기 자식. 그래서 다 더하면 되죠. 여기 7인 거 1개, 25인 거 1개, 그 다음에 35인 거 6개, 그 다음에 1개. 그래서 자 부분군의 개수는 자 L 이꼴 1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1 해서 16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16이죠. 실제로 맞아요, 답이. 이렇게 부분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죠.